예, 계속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아직도 많이 남았죠? 계속 열심히 해보도록 하죠. 자, 저희 라운드 로빈까지 봤고요. 그 다음에 shortest process next라는 스케줄링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죠. 자, 이 녀석은 뭐냐? 저희가 라운드 로빈에서 뭐 열심히 하긴 했는데, 뭐 이런 경우를 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저희 FCFS에서 가장 문제점이 나는 금방 일을 끝내고 나갈 수 있는데 오래 기다려야 된다는 거죠. 좀 어떻게 보면 불공평한, 언페어한 스케줄링이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전략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짧은 애를 먼저 빼주자. 즉, 버스 타임이 이렇게 되죠. 즉, 버스트 타임이 가장 작은 프로세스를 먼저 처리해 주자라는 녀석이 SPN, Shortest Process Next 또는 Shortest Job First라는 스케줄링으로 저희가 정의할 수도 있습니다. 아이고, 죄송합니다. 예. 자,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저희가 이분 이렇게 보면은 예, 조금 버벅이네요. 자, 이분 보면 뭔가 급해 보이시죠? 화장실이. 근데 이분은 휴지만 하나 결제하면 됩니다. 결제하면 되는데 앞에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들고 있네요. 자, 여러분이 이 사람이라면, 나라면 어떠시겠나요? 자, 뭔가 불합리하다고 느낄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 마트에 이런 게 등장을 했죠. 소량 상품 전용 계산대. 자, 일이 금방 끝낼 수 있는 사람들은 여기로 와서 빨리 계산하고 나가세요 하는 이런 시스템이 도입됐죠. 자, 우리가 배우는 Shortest Process Next 라는 기법을 열심히 배우신 분이 아마 이걸 만들지 않았나 라고 저는 감히 예상해 봅니다. 자, 우리 현실과 비슷하게 문제를 풀어낸 거죠. 예, 이렇게 재밌게 기억하시면 훨씬 쉬우실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스케줄링의 기준은 바로 실행시간, 즉 버스트 타임이 스케줄링의 기준이고요. 이 녀석은 non-preemptive 스케줄링, 즉 한번 할당 받으면 끝낸다 라는 스케줄링입니다. 자, 장점을 먼저 보면은 자, 당연히 짧은 애들이 빨리빨리 나가니까 평균 대기시간, 웨이팅 타임이 최소화될 겁니다. 그리고 시스템의 입장에서 보면은 내 프로세스 수가 시스템 내에 있는 프로세서의 수가 최소화될 거예요. 왜냐하면 짧은 거 빨리빨리 빼내줬으니까. 자, 그래서 이게 시스템 입장에서는 뭔가 부하가 적겠죠. 내가 많이 안고 있는 것보다는 훨씬 부담이 적을 겁니다. 자, 그리고 메모리도 절약이 되겠죠. 시스템의 프로세스 수가 적으면, 즉 시스템의 효율이 높아지는 장점을 가지게 됩니다.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 제가 여러분한테 100개의 문제를 냈는데 1번은 10시간이 걸리고 2번에서 100번 푸는데 1시간이면 해결이 된다. 근데 여러분이 1번, 아직 이걸 모르겠죠. 1시간이면 되는지. 1번을 안고 있으면 마음속에 부담이 크겠죠. 자, 그런데 만약에 얘네가 짧게 끝난다는 걸 알고 얘네를 빨리 풀고 나서 1번만 가지고 씨름을 한다면 훨씬 부담이 줄어들 거다 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우리가 짧은 애를 빨리빨리 빼주면은 어떤 A라는 애는 자기 일을 하는데 10시간이 걸린다고 가정을 해요. 그리고 얘는 1초에 1시에 도착을 했습니다. 근데 기다리고 있는데 계속 B, C, D가 와서 얘네는 다 30분이면 일이 끝난대요. 근데 얘네가 계속 도착을 하는 거야. B, C, D가 G까지. 그럼 얘 입장에선 어떻죠? 짜증이 나겠죠. 나는 언제 와서 기다렸는데 아직까지 기다려야 되는가? 라는 이런 현상을 우리는 스타베이션, 예, 기아 현상이라고 하거든요. 자, 뭔가 굶어 죽을 것 같은 기아 현상이죠. 이런 스타베이션 또는 무한 대기 현상이 발생하게 됩니다. 즉, 정리하면 단점은 버스 타임이 긴 프로세스의 경우에는 자원을 계속 할당받지 못하는 단점이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문제는 자, SPN을 사용하려면 우리가 뭘 알아야 되죠?
버스 타임을 알아야 됩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어떤 프로그램을 실행하면 걔가 얼마나 걸릴지 알 수 있나요? 예, 모르겠죠. 그래서 얘를 알 수 없다는, 그리고 그러면 얘를 예측하는 기법이 필요하다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가 프로세스 스테이트 얘기할 때 터미네이트 상태에서 뭔가 정보를 수집할 수 있다 그랬죠. 아마 여기서 수집한 정보들로 얘를 예측할 수 있겠지만 정확하지는 않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예측할 수 없는 걸 가지고 스케줄링을 해야 된다는 단점을 가지게 됩니다. 자, SPN도 마찬가지로 한번 해볼 수 있겠죠. 자, 뭐 잠깐 영상 멈추시고 한번 직접 해보도록 하시죠. 예, 한번 해보셨다고 생각하고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이 시나리오 AT와 BT는 항상 같고요. 결과를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죠. 자, 처음에 1번이 도착을 했고요. 아무도 없으니까 바로 시작할 거고요. 얘는 non preemptive죠. 스케줄링이니까 일을 끝내고 나갔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될 거고요. 자, 그 사이에 2번과 3번이 도착했다고 하네요. 자, 2번과 3번이 현재 시스템에 존재합니다. 누굴 넣어줄까요? 자, 얘가 버스 타임이 더 적죠. 3번이 들어가게 될 겁니다. 자, 3번은 오자마자 운이 좋게 들어갔네요. 그래서 이렇게 될 겁니다. 자, 그 사이에 3번이 끝내기 전에 4번이 등장을 했네요. 이제 여기까지 등장을 했고요. 자, 이번엔 누가 들어갈까요? 3번이 나왔으면 7보단 5가 작죠. 4번이 들어갈 겁니다. 마찬가지로 바로 일을 하니까 운이 계속 좋죠. 일을 끝내고 나갈 거고요. 그 사이에 다시 5번이 도착을 했습니다. 4번이 나가면 누가 들어가죠? 예, 3초 훨씬 적네요. 얘가 들어가서 자 4초 기다렸다가 일을 하고 나가서 엔티티가 2.3이 되게 됩니다. 자, 이렇게 됐고요. 드디어 2번이 들어갔습니다. 자, 2번은 12초나 기다렸고 턴 어라운드 타임이 19가 되었네요. 자, 그래서 2번 입장에서 보면은 나는 1시에 도착했는데 20시가 돼서 끝났어요. 7시간만 일하면 되는데 뭔가 불합리하다고 느낄 겁니다. 이게 바로 스타베이션입니다. 기아 현상이 발생하게 됩니다. 자, 이게 바로 SPN이라는 기법이었습니다. 자, SPN은 이제 변형한 기법들이 몇 개 등장하게 됩니다. 자, 첫 번째 이제 SRTN인데요. R은 Remaining Time Next입니다. 즉, Remaining Time 뭐죠? 남은 시간이죠. 남은 시간이 가장 적은 녀석을 먼저 처리해 주겠다는 뜻이에요. SPN의 변형이고요. 얘는 Preemptive Scheduling입니다. 즉, 뺏길 수 있어요. 무슨 말이냐? 잔여 실행 시간이 더 적은 프로세스가 등장하는 순간, 이거 등장이죠. 등장하는 순간 선점된 뺏긴다는 거예요. 프로세스를 뺏긴다. 얘가 가져간다 라는 뜻입니다. 자, 그래서 얘의 장점은 빠른 애를 또 얼마 안 남은 애를 빨리빨리 빼줄 수 있죠. 즉 SPN의 장점을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자, SPN의 장점 돌아가서 보시면 자, 이거죠. 평균 대기 시간을 최소화할 수 있고요. 시스템 내 프로세스의 수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 것 같죠? 네,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SPN의 장점을 극대화하는 게 SLTN이고요. 단점은 마찬가지로 우리가 BT를 예측을 해야 되는데 얘가 힘들죠. 그리고 플러스 잔여 시간, 리메이닝 타임을 계속 추적해야 됩니다. 자, 뭔가를 계속 관찰해야 된다는 건 시스템에 있어서 오버헤드죠. 부하가 됩니다. 자, 그리고 프리엠프티브 스케줄링이니까 당연히 컨텍스트 스위칭이 많이 일어날 거고요. 이 오버헤드가 커지게 되는 이런 단점들을 가지고 있고요. 현실적으로는 사실
구현하기 힘듭니다. 왜냐하면 얘네가 다 쉽지 않죠. 쉽지 않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비현실적이다. 말이 좀 이상하네요. 사용하기에는 비현실적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같은 시나리오고요. 자, 이거는 한번 직접 해보시는 숙제로 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SPN의 변형 중에 조금 더 현실적인 기법을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죠. 자, SPN의 문제 뭐였죠? 기아 현상이었죠. 자, 스타베이션이었습니다. 들어온 지 오래된 애가 기다린다는 게 문제가 되었어요. 자, 그래서 이 HRRN이라는 스케줄링인데요. High Response Ratio Next라는 기법인데요. 자, 얘의 가장 큰 특징, SPN하고 얘는 다 SPN에 대한 얘기죠. 자, 가장 큰 특징, 얘를 대표적으로 나타내는 특징은 이 녀석입니다. 에이징이라는 컨셉입니다. SPN에 에이징이라는 컨셉을 더한 게 바로 HRRN이라는 녀석이고요. 자, 이 에이징, 쉽게 얘기해서 에이지 뭐죠? 나이죠. 나이가 많은 애를 배려하겠다란 뜻입니다. 자, 여기 그림 보이시나요? 노약자를 배려하자라는 스케줄링 기법이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스케줄링을 할 때 대기 시간, 웨이팅 타임을 고려를 하겠다는 게 가장 큰 특징입니다. 자, 그래서 이 HRRN의 스케줄링 기준은 있죠. Response Ratio라는 용어가 등장을 했죠. 자, 이게 바로 HRRN의 스케줄링 기준입니다. 자, 그러면 이게 뭔지 잘 모르겠죠. 자, 얘가 높은 애에게 먼저 주겠대요. 그러면 얘는 어떻게 정의가 되느냐? 다음처럼 정의가 됩니다. 자, 여기 WT가 들어가 있네요. WT 더하기 BT를 BT로 나누어 주겠답니다. 이거를 응답률이라는 이름으로 정의를 했어요. 자, 우리가 얘가 높은 애한테 먼저 주겠다고 했으니까 여기 WT를 위에다 넣어주면 오래 기다린 애가 이게 높아지겠죠. 리스폰즈 레이쇼가 높아질 겁니다. 자, 그래서 요 BT를 나누어 주느냐 더하고 나누어 줬느냐 보면은 내가 필요한 시간 대비 얼마나 기다렸느냐라는 우리가 지표로 사용할 수 있죠. 자, 다시 말로 표현하면 필요한 BT 대비 얼마나 기다렸는가 라는 것을 수식적으로 표현하면 이렇게 됩니다. 자, 이게 바로 Response Ratio란 녀석이고요. 그래서 얘는 SPN의 장점을 취하면서도 스타베이션 문제를 방지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집니다. 하지만 여전히 우리 BT를 예측해야 된다는 문제점은 안고 있습니다. 자, 이 녀석도 같은 시나리오로 한번 보도록 하죠. 예. 자, 이제 여기까지는 다 잘 따라오셨죠? 자, 마찬가지로 난 프리엠프티브 스케줄링이니까 1번은 들어오자마자 일을 끝내고 나갔습니다. 자, 그 사이에 2번과 3번이 도착을 했고요. 자, 누가 들어가게 될까요? 자, 이제 우리는 리스폰즈 레이시오라는 것을 라운드 로빈 아니고 리스폰즈 레이시오라는 걸 구해봐야겠죠. 자, 얘를 구해봤더니 자, 2번은 자, WT 더하기 BT죠. 잠시만요. 자, 여기는 BT를 먼저 더했네요. BT 플러스 WT 나누기 BT를 해주었습니다. 얘는 1.29 그리고 2번은 도착해서 3번이죠. 3번은 이제 막 도착했으니까 이 리스폰즈 레이시오가 1이 될 겁니다. 자, 누가 더 크죠? 자, 얘가 더 크니까 2번이 들어가게 됩니다. 즉, 기다린 걸 배려를 해줬죠. 자, 그래서 2번이 들어가서 자기 할 일을 다 하고요. 그래서 자, WT가 2, 턴어라운 타임이 9, 얘를 나누면 1.29.
쭉 얘가 지금 우리가 구한 리스폰즈 레이쇼가 되었네요. 자, 다음으로 그 사이에 이제 나머지 애들도 다 도착을 했습니다. 3, 4, 5번에 도착을 했고요. 자, 누굴 넣어줘야 될까요? 네, 한번 직접 계산해 보시고, 영상 멈추고 계산해 보시고 와서 보세요. 자, 계산을 했더니 이번에는 얘가 제일 높네요. 자, 그래서 3번이 들어가서 일을 하게 되고요. 얘를 계산해 보면, 자, 우리가 구한 리스폰즈 레이쇼와 같은 게 여기 등장하게 되죠. 자, 그 다음은 누가 되죠? 자, 그 다음은 5번이 되네요. 얘가 리스폰즈 레이쇼가 높나요? 그래서 자, 다음처럼 되고요. 마지막으로 4번이 들어가서 자기 할 일을 마쳤습니다. 자, 그래서 보시면은 자, 우리 장점이 뭐였죠? SPN의 장점. 다시 가서 볼까요? 보고 오는 게 낫겠죠? 자, SPN의 장점 바로 평균 대기 시간을 최소화시킨다는 것을 이야기했었죠. 자, 과연 그런가 볼까요? 평균 대기 시간 뭔가 좀 적은 것 같나요? 자, 계산 한번 해보시면 될 것 같네요. 계산 한번 해보셔서 진짜 얘가 적게 나왔는지 한번 따져보시면 더 재밌을 것 같습니다. 자, 이게 바로 HRRN 스케줄링이었습니다. 자, 지금까지 본 걸 좀 정리해 보면요. 저희가 이렇게 봤죠. 자, FCFS 봤고, 라운드 로빈 봤고요. SPN 보고 그 변형들을 살펴봤습니다. 자, 보시면요. FCFS와 라운드 로빈은 공평성에 뭔가 좀 공평하게 스케줄링 하려고 하는 녀석들이라고 구분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이 다음에 본 세 가지는 시스템 면에서 효율성을 높이는 또 성능을 높이기 위한 스케줄링, 그것을 목적으로 하는 스케줄링이라고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근데 이 녀석들 스케줄링 저희 시스템의 성능을 높이는 건 좋은데 문제점이 있었죠. 뭐였죠? 바로 실행 시간을 예측해야 된다라는 거죠. 하지만 이거는 힘들다. 또 정확히 하지 않죠. 자,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는 녀석이 바로 자, 멀티 레벨 큐 그리고 멀티 레벨 피드백 큐라는 녀석입니다. 자, 이 녀석들은 다음 영상으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